안녕하세요.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입니다. 김선희 이사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코 성형 관련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코 성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눈 성형과 코 성형은 성형 수술 중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단연 인기 있는 성형 수술이지만 선호도가 높고 성형 케이스가 많은 만큼 수술 후 부작용 사례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코 성형,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 성형. 날씨가 추워지면 코끝이 빨개진다? 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코 성형과 관계없이 날씨가 추워지면 코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더 코끝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코끝 색깔이 눈에 띄게 다르다면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끝이 붉어지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이나 염증 등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코끝이 창백해지거나 파래진다면 수술 시 비주동맥의 절단으로 혈액 공급이 저하됐거나 피부가 얇아서 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코끝 색깔이 눈에 띄게 다르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눈 사이가 좁아서 코 성형이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눈 사이가 좁은 분은 콧대를 높이면 정말 좁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콧대를 높이면 눈 사이가 좁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콧대가 높아지면 탁시 현상에 의해서 눈과 눈 사이, 미간이 좁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간을 올리지 않으면 좁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형물의 선택에 있어서 미간을 올리지 않는 타입을 선택해 준다면 미간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 수술은 2번 정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는 재수술률이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코 성형은 최소 2번 정도는 해야 마음에 드는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2번 이상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술 부작용인 염증이 생겼거나 또는 휘어서 다시 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이쁜 코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청담유는 수술이 끝나고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분까지 같이 수술 후의 모양을 직접 체크해서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수술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수술의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코 성형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부작용은 수술 후 바로 생길 수도 있고 1년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수술 후 보형물이 알맞은 위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수술 후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1년 이내에 코가 붓고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약 6개월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지만 1년 이상 지난 경우에 코가 붓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항생제 복용만으로도 많은 경우에서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보형물을 빼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수술한 병원에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 수술 후에는 코를 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수술 부위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2, 3일간은 수술 부위에 피딱지 같은 이물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급적 코를 풀지 말고 가볍게 닦아줘야 합니다. 코를 풀면 수술 부위에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코를 편안하게 풀어도 됩니다. 여섯 번째, 코 수술 후에는 안경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코 성형을 했다면 무거운 선글라스나 안경은 한 달 정도는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끝 성형을 위해서 귀에서 연골을 떼어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거운 안경은 코와 귀를 압박해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안경은 2주 후부터 착용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매부리코나 휜코 수술 시 절골을 하고 나면 뼈가 자라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매부리가 튀어나온 것은
뼈 부분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연골 부분도 원래 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매부리를 깎을 때 뼈 부분만 처리를 하고 연골 부분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붓기가 빠지면서 연골 부분이 다시 튀어 올라 버려서 마치 뼈가 자란 듯이 보이는 것을 뼈가 자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는 뼈를 깎았는데 깎은 뼈 부분이 매끄럽게 뼈 성분이 다시 덮이면서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다가 다시 자라나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달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뼈가 자라서 튀어 올라서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뼈가 튀어나와서 보기 싫다면 교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쪽 콧구멍만 열고 들어가서 튀어나온 뼈만 갈아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성형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형물이 삐뚤어 보이거나 휘어 보이고, 보형물이 비추어 보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뚫고 나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큰 부작용은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기 조직으로 하더라도 염증이 100%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리콘이나 보형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수술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염증 가능성은 지극히 적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비중격을 사용할 만큼 떼어낼 때 정확하게 떼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비중격 천공이 생긴다든지 비중격이 더 휘어져서 숨쉬는 기능이 더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성형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성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작용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말한다고 해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광고 속에서는 누구나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제 광고도 믿기 힘든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오해가 쌓이다 보니 잘못된 사실이 마치 진실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알려진 성형에 대한 정보들은 잘못된 것도 많으니 잘못 알려진 사실을 무조건 믿는 것은 수술 결과에 불만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의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이었습니다. 김선희 이사였습니다.